치과에서 일하고 있는 40대 여자입니다. 살면서 간혹 내 약점을 가지고 갑질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곤 하죠. 심지어 약점 같지도 않은 약점을 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하면서 알아서 수그리길 바라기도 하고요. 남의 약점을 보면서 웃기지도 않는 우월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울타리가 허니까 이웃집 개가 드나든다는 말도 있잖아요. 하지만 매번 코끼인 송아지처럼 그 말도 안 되는 갑질에 휘둘릴 수는 없죠. 이번에 저는 괜히 약점 같지도 않은 걸로 사람을 과시하는 인간들에게 단단히 참교육을 시켜줬습니다. 치과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고 있는 저는 일을 시작하고 3년 정도 지났을 때 첫 번째 결혼을 했습니다. 네, 첫 번째 결혼이요. 이 결혼은 제게 극심한 남성 기피증만을 남겨줬네요. 누구보다 절 사랑해주고 다정했던 사람은 결혼하고 1년 만에 저열한 괴물같이 변하더라고요. 바로 제가 임신을 하지 못한다고 말이죠. 이거 완전 사기 결혼 아니야? 강수연 네 몸에 하자가 있다는 거 알았다면 너랑 절대 결혼 같은 거 안 했을 거야. 미쳤어? 병원에서 얘기 들었잖아. 내 몸 문제가 아니라고. 내 몸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그럼 뭐 내 문제라는 거야? 나한테 문제가 있다 이 말이냐고. 산부인과에서는 제 몸의 문제가 아니라고 했지만 남편은 무조건적으로 제 탓을 하더라고요. 제가 제 몸에는 이상이 없다는 걸 알고 나서 혹시 모르니까 당신도 검사를 해보자라고 했을 때 남편은 제게 폭언을 시작했습니다. 절대로 본인의 몸 문제가 아니라고, 아이를 갖지 못하는 건 모두 네 몸에 하자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심할 때는 물건까지 던졌어요. 제게 가혹한 건 남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에게서 무슨 말을 들은 건지 시어머니를 비롯한 시댁 식구들은 점점 제게 차가워졌어요. 시어머니는 의도적으로 제 연락을 피하기도 했고 명절에 시댁에 가면 어쩐지 모두 제게 싸늘하기만 했고요. 나중에 시어머니는 저한테 아무래도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면서 본인 친구가 다니는 무당집에서 무슨 부적을 받아와 제게 주시더군요. 항상 배에 품고 다니라고 하나 주시고 침대에 붙이라고 하나 주시고 또 옷장이나 가방 안에도 넣으라고 하는데 솔직히 이게 말이 되나요? 그냥 남편이 검사를 하면 되는데 그걸 확인하기 싫어서 이런 미신까지 제게 강요를 하다니요. 저는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시어머니가 주는 부적을 다 거절했습니다. 남편이 검사 받으면 끝이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시어머니의 부적을 거절하자마자 남편의 지옥과 같은 본성이 튀어나오고 말았어요. 남편은 제게 건방지다면서 폭력을 쓰기 시작했죠. 남편은 애를 품지 못하는 배에 밥만 채우면 뭐하냐고 하며 때리곤 했습니다. 저는 그 지옥 같은 생활을 더는 참지 못하고 이혼을 택했어요. 남편의 그 말도 안 되는 폭력과 폭언을 증거로 이혼 소송을 했고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받고 이혼을 했습니다. 이후로는 솔직히 남자는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 후로 제 인생의 남자는 그저 가족과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뿐이었어요. 일체 사적으로 남자를 만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결혼을 한다는 생각도 아예 없었고요. 그러다가 한 번은 친구의 결혼식에 간 적이 있었어요. 첫 번째 결혼이 지옥이었던 저는 그때 한껏 회의적이었기 때문에 남의 결혼은 그저 또 다른 비극의 시작일 뿐이었어요. 그래도 친구의 결혼이니까 진심으로 축하는 해줬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에 결혼식에서 오랜만에 모인 친구들끼리 뒤풀이를 갔어요. 신랑 측 사람들도 어찌 같이 가게 돼서 여러 사람이 모여서 술을 먹으면서 사는 얘기를 했었죠. 아무래도 이혼이라는 딱지가 있던 저는 그때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조금 주눅든 상태였거든요. 친구들은 요즘 이혼이 뭐 대수냐고 하긴 했지만 당사자의 기분은 또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불어 대화에 끼지도 않고 구석에 앉아서 홀짝홀짝 술을 마시고 있는데 제게 한 남자가 다가왔어요. 혼자 뭘 그렇게 맛있게 드세요? 네? 그냥 기본 안주 나온 거 먹는데 드세요. 그냥 대화 시작해 보려고 말한 건데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셔서 괜히 죄송하네요. 그러셨구나. 신부 측 지인이세요? 아까 사진 찍을 때 본 기억이 나서요.
네, 고등학교 친구예요. 저는 오늘 유부남 된 놈 대학 동창이에요. 결혼 못할 줄 알았는데 친구놈들 중에서 제일 먼저 가네요. 먼저 가면 뭐해요? 가서 잘 살아야지. 알딸딸하게 취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괜히 남의 결혼식 본 이후라서 옛날 생각이 나서 그런 건지 저는 처음 보는 남자 앞에서 왜 결혼이 미친 짓인지 일장연설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제가 정말 미쳤죠. 근데 그 처음 보는 남자는 제 말에 공감도 해주고 웃어도 주고 동의도 하더군요. 그리고 헤어지면서 제게 본인 명함을 내미는 겁니다. 명함에는 남자가 다니는 회사와 이름,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고 저는 그때 남자 이름이 최기욱이라는 걸 처음으로 알게 됐어요. 그리고 거긴 볼펜으로 메모가 적혀 있더군요. 오늘 대화 너무 재밌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서 못한 얘기 더 하고 싶네요. 연락 주세요. 뭔지 잊고 있던 게 깨어나는 기분이랄까요? 그리고 이내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저는 결혼을 다시 할 생각이 꿈에도 없었는데 괜히 연애를 시작해서 뭐하나 하고요. 제가 고민에 빠져 연락을 하지 않자 남자는 그날 결혼을 했던 제 친구에게 제 안부를 물어왔습니다. 친구 남편을 통해 그 남자가 부담 갖지 말고 편할 때 연락을 해달라 기다리겠다고 했다고 제게 전해왔더군요. 부담 갖지 말라는 말에 괜히 마음이 흔들려서 이혼한 지 2년 만에 처음으로 남자에게 연애 감정을 갖고 연락을 했습니다. 그 남자는 정말 배려심이 깊은 사람이었어요. 처음에는 그래 그냥 만나만 보자고 가볍게 시작을 했는데 어찌나 사람을 편하게 만들어주는지 어느새 제 마음이 이 만남에 진지해져 있더라고요. 남자는 저의 이혼 경력에 불편해하지도 아니 아예 신경도 쓰지 않았어요. 오히려 과거 아픈 기억이 있는 저를 보듬어주고 위로해 주었고요. 하지만 상처가 남아있던 저는 재혼을 마음먹기 쉽지 않았습니다. 그때마다 남자는 열렬하게 제 마음을 열기 위해 노력했어요. 자기는 평생 무슨 일이 있어도 내 편일 거라고 제게 말하더군요. 그렇게 1년의 절절한 구애 끝에 저는 재혼을 하기로 결정했네요. 솔직히 시댁에 먼저 인사를 드리러 가기 전에 수많은 각오를 했습니다. 아무리 후한 시댁이라도 이혼 경력 있는 며느리가 마냥 예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시댁에서 제 이혼 사유와 같이 민감한 질문에도 어느 정도 대답을 준비하고 있었고요. 제가 긴장을 하니까 남편은 옆에서 이런 소리를 하더군요. 너무 긴장하지 마. 내가 가족들한테는 다 말해놨으니까. 뭘 말했는데? 당신 이혼 얘기. 뭐? 설마 기욱 씨 혼자 그걸 고지고대로 다 말했어? 그런 건 내가 말하는 게 낫지 않겠어? 설마 내가 있는 얘기 다 했을까? 그냥 당신한테 더는 물어볼 필요 없게 다 잘 말했으니까 걱정 마. 이혼도 수연 씨 잘못 없고 상대측 문제 때문에 한 거라고 했어. 우리 식구들 어차피 내가 결혼 생각 아예 없는 줄 알았어. 그러니까 이렇게 결혼할 상대 골라온 것만으로도 오케이야. 그러니까 혹시나 당신 과거 때문에 곤란한 일 생길까 걱정 안 해도 돼. 아무리 남편이 이런 말을 했더라도 상황이 잘 따라주리라곤 큰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정말 시댁 식구들은 제 이혼 경력에 대해 여차저차 말을 하나 하지 않았습니다. 설렁탕 집을 운영 중인 시어머니께서는 조금 차갑긴 하셨어도 이 결혼을 반대하는 눈치는 아니었어요. 남편의 아버지는 남편이 대학생이었을 때 암으로 먼저 세상을 떠나셨고 어머니와 여동생 2명 이렇게 4식구가 살았다고 합니다. 아직 독립하지 않고 시댁에 살고 있다고 하던 둘째 시누이는 미용실을 운영 중이라 만나지 못했고 시댁에 와 있던 첫째 시누이만 만났는데 시누이도 딱히 문제가 있진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말을 더 많이 아끼는 것 같은 눈치였어요. 남편은 본인 동생들이 여간 수다스러운 게 아니라고 했는데 저와의 첫 만남에서는 아주 조용하더라고요. 많은 각오를 하고 갔는데 이렇게 수월하게 진행해도 되나 싶을 만큼 남편과의 재혼은 순조롭기만 했습니다. 남편은 2번째 결혼이니 식은 성대하게 하고 싶지 않다는 제 의견을 들어줬어요. 거의 가족끼리 모여서 함께 식사를 하는 자리 수준이었네요. 저는 아니지만 남편은 초혼인데 많이 미안하기도 하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은 식은 아무런 상관없다고 그저 사회적 관념이고 허례허식이니까 절대 미안해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첫 번째 결혼은 크게 말아먹었지만 두 번째 결혼은 정말 잘했다라는 기분이 들었죠. 그도 그럴 것이 정말 거짓말처럼 제가 임신을 하게 됐거든요. 첫 번째 결혼에서는 그렇게 안 돼서 이혼의 원인이 됐었던 임신이 남편과 신혼여행 겸 간 여행에서 드디어 성공하게 된 거죠. 남편은 신혼생활을 둘이서 즐기지 못해 못내 아쉬워했지만 축복이 빨리 찾아온 것만으로도 행복해했습니다. 저도 과거 제 몸에 문제가 있는 거라는 오명에서 벗어난 것 같아서 가슴속에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은 것 같았어요. 이제 정말 나도 순탄하고 평화로운 결혼 생활을 하면서 못다한 가정을 꾸리나 싶었는데 제 임신 소식을 시댁에 알림과 동시에 제게 시련이 찾아오고 말았네요. 제가 일하는 치과는 일요일에 고정적으로 치과가 문을 닫아 쉬고 토요일을 포함한 나머지 평일에 함께 일하는 간호조무사들과 치위생사들이 돌아가면서 하루씩 쉬고 있었거든요. 평일 하루와 일요일, 이렇게 일주일에 2번을 쉴 수 있게 말이죠. 그날은 쉬는 평일이었는데 남편은 출근하고 저 혼자 집에서 쉬고 있었죠. 평소 남편과 저는 집안일을 6대4 정도로 분담하고 있었거든요. 남편이 6, 제가 4, 이렇게 말이죠. 아무래도 일하는 시간이 제가 더 길고 임신을 해서 남편이 집안일을 더 분담하고 있었네요. 그렇다고 해도 제일 손이 많이 가는 주방일은 제 몫이라서 그렇게 차이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쉬는 날 오전부터 시어머니가 집으로 찾아오시면서 문제가 시작됐어요. 갑작스런 방문에 좀 놀라긴 했어도 뭐 아예 못 찾아오실 건 없지 싶더라고요. 근데 현관에서 문을 열어드리자마자 제 얼굴을 보고 하는 말이 뭐였는 줄 아시나요? 예, 현관 비밀번호 번호가 뭐니? 아니 엄마가 아들 집 비밀번호도 모르고 벨 누르고 오는 건 영 모양이 아니지 않니? 이게 무슨 소린가요? 여기는 남편 혼자 사는 집이 아니라 며느리인 저도 사는 집인데 앞으로 아무 때나 오고 싶을 때 문 따고 들어온다, 이 소린가요? 저는 그저 하하 웃으면서 일단 들어오시라고 했죠. 거기서 넙죽 비밀번호를 알려드릴 수는 없어서 리액션을 크게 하면서 환영해드렸습니다. 어머님, 어쩐 일이세요? 오신다고 하셨으면 뭐 맛있는 거라도 사뒀을 텐데. 들어오세요. 커피 드릴까요? 아니면 차 드릴까요? 차는 무슨 차야? 이렇게 더운 날에 속까지 익힐 일 있니? 냉수나 얼른 가져와 봐라. 어쩐지 처음 만났을 때와는 다른 말투, 다른 분위기. 살갑지는 않은 분이라도 이렇게 묘하게 툭툭 내뱉는 말투는 아니었는데 솔직히 처음에는 뭔가 기분 나쁜 일이라도 있으신가 했네요. 저는 얼음 띄운 냉수 한 컵을 소파에 앉은 어머니께 드리고 옆에 앉았죠. 밖에 많이 덥죠. 부르시면 날 잡아서 남편이랑 같이 갔을 텐데요. 그러게, 넌 내가 먼저 안 오면 오질 않으니? 그리고 못하러 일하는 애랑 같이 와. 너만 오면 되지. 아니, 대체 왜요? 일하는 건 저도 마찬가지인데 대체 왜? 쉬는 날 집에 있다고 마치 집에서 놀기만 하는 사람 취급하는 시어머니의 말에 기분이 나쁘긴 했지만 따지고 들진 않았습니다. 어머님은 저도 일하는데요. 그리고 저희들도 쉬는 날 잡고 가서 어머니랑 같이 식사하면 더 좋잖아요. 아무래도 며느리보다는 아들 얼굴 한 번 더 보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일 텐데. 제가 웃으면서 말하니 시어머니가 절 빤히 보시더라고요. 눈을 가늘하게 뜨고 마치 굉장히 언짢고 할 말이 많다는 표정으로 말이죠. 그리고는 그 무거운 입을 열면서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예, 넌 처음이 아니라 시댁에 오고 가는 게 넌덜머리가 나는지 몰라도 난 며느리 생긴 게 처음이라서 며느리 얼굴도 보고 싶어. 그래, 말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너랑 다르게 내 아들은 초혼이야, 초혼. 그러니까 누가 수그리고 들어와야겠니? 어? 내가 말 안 해도 너 쉬는 날이면 째깍째깍 나한테 말을 해야지. 어머니, 저 쉬는데 어디 가서 외식이나 할까요? 어? 먼저 이렇게 나오면 좀 좋아? 와, 진짜 뭐라 할 말이 없더라고요. 너는 재혼이니까 알아서 기라는 몰상식한 말을 듣고 뭐라 반박해야 했을까요? 아니, 제가 뭐라 대답을 하기도 전에 시어머니는 냅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런 말을 하시더군요. 너 안 되겠다. 우리 아들 어떻게 모시고 있나? 내가 확인을 좀 해야겠어. 그러고는 바로 주방으로 들어가시더라고요. 아주 나를 잡은 사람처럼 쿵쿵거리며 주방으로 가는데 어이가 없던 저도 대체 뭐하러 들어가나 따라갔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식탁에 있는 식빵 봉지를 들어 올리더니 저를 한번 찌려보고 물었습니다. 너 기욱이 출근할 때 빵 먹여서 출근시키니? 출근시킨다는 말이 어딨어요. 무슨 내 학교 보내는 것도 아니고 남편이 저보다 4살은 많은데 그리고 아침에 빵 먹겠다는 것도 기욱 씨 생각이에요. 제 생각 아니고요. 걔가 네 눈치 봐서 그러나 보다. 애가 착해 빠져서는 마누라 눈치나 보고 밥도 못 얻어먹고 사네. 아휴, 예, 남자가 아침밥은 쌀하고 국으로 든든하게 먹어야 하는 거야. 어? 저도 한식으로 먹으면 편하죠. 끓여놓은 국에 밥도 저녁에 해둔 밥으로 주고 반찬도 냉장고에서 꺼내주면 되니까요. 빵 굽고 후라이하고 햄 굽는 것보다 그게 훨씬 편해요. 허, 너 참 편하게 산다. 무슨 해놓은 걸 줘? 그게 뭐가 힘들다고 아침에 반찬 8개 정도는 바로바로 해서 줘야지. 어머님, 저도 아침에 출근해요. 어떨 때는 기욱 씨보다 먼저 출근할 때도 있고 늦게 퇴근할 때도 있고요. 그래도 지금까지 아침이나 저녁 한 번도 빼지 않고 차려서 같이 먹었고요. 직접 먹는 기욱 씨는 한 번도 불만 표출한 적이 없는데 왜 어머니가 화를 내시는지 전 정말 모르겠어요. 하, 내가 이럴 줄 알았어. 한 번 갔다 온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고. 아휴, 이 꼴을 보려고 꼬리표 달린 여자랑 결혼을 했는지. 보란 듯이 바로 애나 들어서고 내가 못 살아. 예, 내가 하나 있는 아들 고집에 못 이겨서 널 우리 가족으로 받아들이긴 했지만 너 이렇게 해서는 우리랑 잘 못 지낸다. 사람이 지 처지를 알고 행동을 해야지. 제가 제대로 들은 게 맞나요? 저는 그때 직감했습니다. 아, 이 결혼을 반대한 게 아니구나. 그저 기다렸다가 이렇게 폭발시키는 거구나 하고요. 남편의 단호한 결정에 결혼을 받아들이긴 했어도 이혼 경력 있는 며느리 본인들 입맛대로 하려고 벼르고 있었다는 것을요. 정말 속은 기분이었어요. 아예 처음부터 색안경 끼고 절 예쁘게 봐줄 생각조차 없는 시어머니에게 제가 어떻게 했어야 할까요? 이미 첫 번째 결혼부터 시댁의 행포에 질릴 대로 질린 저는 다시 이런 갑질의 관문으로 입장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어머님, 저도 제 처지가 어떤지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근데 어쩌겠어요. 이런 제 처지를 알고도 먼저 결혼해달라고 매달린 게 어머님 아들인데요. 저도 결혼 생활 잘하려고 노력할 텐데요. 그건 전적으로 저와 남편 사이 문제가 우선이죠. 너, 그러면 아예 시댁은 나 몰라라 하겠다, 이거니? 제가 언제 시댁이 잘 안 한다고 했나요? 그저 저희 남편과 결혼 생활에서 이렇게 하겠다 이거죠. 남편은 아무런 불만이 없는데 뭐하러 제가 에너지 낭비를 해요. 원하지도 않은 팔접반상 아침마다 차리느니 차라리 다른 일을 하는 게 훨씬 낫죠. 안 그래요? 어머니 눈에는 안 찰 수 있겠지만 좀 더 지켜봐 주세요. 어머니 큰아들이 저를 고른 이유가 있겠죠. 네? 살살 웃으면서 말하니까 시어머니 얼굴이 시뻘개져서 말을 돌리시더라고요. 갑자기 바닥이 지저분하다고 뭐라 하시길래 바닥 청소는 남편 몫이라고 말해드렸죠. 그랬더니 또 귀한 아들한테 집안일 맡긴다고 아주 난리를 치시네요. 저도 귀한 딸인데 빨래랑 화장실 청소 도맡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꼬투리 잡으려고 집안을 샅샅이 뒤지시는데 저는 주방에서 저 먹을 토스트나 구웠어요. 눈에 불을 켜고 있는 시어머니께 어머님도 토스트 드실래요? 오늘 아침에 어머님 아들은 진짜 맛있게 먹고 갔는데 라고 하니까 대꾸도 안 하시고 그저 제게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겠다고 엄포를 놓으시고 가셨습니다. 솔직히 전혀 무서울 거 없는 경고였지만 착잡해지는 건 어쩔 수 없었어요. 결혼 전부터 저에 대한 건 아무런 문제 삼지 않았던 게 바로 이 순간을 위해서였던 건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었었네요. 그렇게 한 차례 폭풍이 지나가고 저는 남편이 퇴근해서 집에 들어왔을 때 오전에 있었던 일을 다 털어놓으면서 이렇게 덧붙였어요. 어머님한테 말 대답했다고 생각해서 기분 나쁘면 미안해. 근데 이제 와서 이혼 경력이 있으니까 알아서 잘하라고 하시는데 여기서 내가 지고 들어가면
앞으로 어떻게 나오실지 불보듯 뻔하잖아. 들어오자마자 현관 비밀번호나 말하라고 하셨는데, 그러고 보니 비밀번호 끝까지 안 알아가셨네? 너무 화가 나서 다시 묻는 거 까먹으셨나? 아니야, 알려드리지 마. 잘했어. 나야말로 미안해. 당신 쉬는 날 물으시길래 생각 없이 알려드렸는데, 이렇게 찾아와서 당신한테 그런 소리까지 하실 줄 몰랐어. 내가 어머니한테 우리 결혼을 밀어붙이긴 했어도 이제 와서 이렇게 나오실 줄은 상상도 못했어. 내가 어머니한테 다시 말씀드릴게. 내 가족 문제니까 너무 심한 간섭하지 말라고. 그리고 현관 비밀번호도 알려드리지 마. 다시 말 꺼내시면 내가 알려드리지 말라고 했다고 해. 그래도 남편이 이렇게 나와주니 앞으로 갑질의 문이 열릴 거라고 예상했던 불안이 조금은 사라졌습니다. 결혼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내 편이 될 거라고 한 게 빈말이 아니더라고요. 하지만 시어머님의 갑질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아무리 말을 했어도 어떻게 해서든 저한테 트집을 잡고 마치 제 정신머리를 고치고 싶어 안달난 사람처럼 굴었어요. 한 번은 그렇게 원하시던 외식을 시어머니 모시고 나간 날이었어요. 그날은 별말 없으시고 식사를 맛있게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화장실 간다고 하면서 먼저 계산하고 올까? 하고 말을 꺼낸 겁니다. 가면서 계산까지 하지 뭐. 카드 줘? 아니, 나도 가져왔어. 그렇게 남편이 화장실에 간다고 갔는데 저를 빤히 보던 시어머니가 물어보시더군요. 너희 통장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니? 카드는 누구 명의로 쓰고. 네? 통장 관리요? 갑자기 그건 왜요? 아니, 생활비 어떻게 쓰고 있나 궁금해서. 왜? 내가 이런 것도 모르고 살아야 하니? 그 가시돋친 말에 남편에게 한 소리 들었다고 꽁에 있으셨구나 싶었습니다. 뭐 안 알려드릴 일도 아니라서 저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월급은 아예 한 통장에 모으고 카드는 가족카드 2개 만들어서 나눠서 쓰고 있어요. 그럼 그 통장 관리 누가 하는데? 제가요. 뭐? 네가 뭘 한다고 통장 관리를 해? 그런 건 남자가 하는 게 낫지. 왜요? 남자는 통장 관리 잘하는 유전자라도 타고나나요? 어머님도 진짜 재밌으시다니까. 언제는 살림은 전적으로 여자가 하는 거라고 하시더니 통장 관리는 남자가 하는 거라고 하시고. 어머님, 저 헷갈려요. 말도 안 되는 소리에 이렇게 반박했더니 돈 관리는 다르다고 남편한테 맡기라고 일장연설을 늘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에서 돌아온 남편에게 제가 물었죠. 여보, 어머님이 통장 관리는 남자가 해야 한대. 근데 살림은 여자가 하는 거라고 하시는데 살림에 돈 관리도 포함된 거 아니야? 당신 어머님 말대로 통장 관리하면서 살림도 다 알아서 할래? 얘는 내가 언제 그렇게 말했니? 어머니, 아들이 독박 살림하기 원하세요? 저는 돈 관리에는 영 소질이 없어서 이 사람한테 맡긴 거니까 걱정 마세요. 아버지 살아생전에도 돈 관리는 어머니가 하셨으면서 40 넘은 아들 통장까지 간섭하는 거 아들 창피하게 만드는 거예요. 며느리가 한마디 할 때는 100마디로 반박하셨으면서 아들이 한 소리 하니까 그저 입을 꾹 다물고 저만 노려보시더군요. 이후에도 어버이날 친정에 먼저 들렀다가 왔다고 지금 임신했다고 벌써 유세 떠는 거냐, 시댁을 무시하는 거냐, 별별 소리를 다 들었네요. 이제부터 기념일을 포함해서 명절에도 꼭 시댁부터 오고 친정은 1년에 한 번만 가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까지 하시더라고요. 여자는 결혼하면 시댁 식구라고 친정에서도 너 올 거 반길 사람 없을 거라고요. 이게 믿어지시나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아직도 저를 물가에 내놓은 애 취급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결혼하니 친정은 식구도 아니라고 하는데 제 속이 안 뒤집히고 배기나요? 이것도 남편이 옆에서 대신 성을 내줬기에 망정이지. 정말 그때는 한바탕 난리를 치고 싶었던 걸 뱃속의 아이 태교를 생각해서 꾹 참았습니다. 근데 시어머니의 몰상식한 행동은 애교 수준이었어요. 시어머니는 그래도 남편이 뭐라 한마디 하면 바로 입을 다무셨거든요. 정말 속이 터지는 문제는 바로 시누이들 때문이었어요. 결혼해서 나가 사는 첫째 시누이는 알고 보니까 제 친구와 같은 신도시에 살고 있더군요. 근데 친구를 통해서 들으니까 첫째 시누이는 그 동네 유명인물, 아니 유주 인물이었습니다.
와, 세상 정말 좁다. 네 시누이 땡땡 아파트 거기 살지? 맞아. 어떻게 알았어? 그 여자 민원왕이야, 민원왕. 동네 순찰하면서 누가 쓰레기를 어디다 버렸는지 감시하고 다니고 누가 불법 주차 안 했는지 뒤져서 신고 넣고 다녀. 아니, 뭐 제대로 된 신고나 민원이면 좋은 일 하는 거지. 근데 전혀 문제 없는 것까지 꼬투리 잡아서 민원 넣고 다녀서 난리더라. 한 번은 주인이 본인 식당 앞에 잠깐 주차한 걸로 사진 찍고 시비 걸고 따지고 들기까지 해서 난리 났었어. 아유, 좁은 동네에서 왜 그러고 사는지 몰라. 초등학생 딸 하나 있지 않아? 그 동네 엄마들 사이에서도 거의 왕따 수준이라고 하던데. 아파트값 올린다고 혼자서 아파트 앞에 큰 산책로 만들자고 했다가 아무도 동의 안 하고 나서는 상대해주는 사람이 없다고 들었어. 우리 혜준이랑 그 집 딸이랑 같은 학교거든. 정말 첫째 시누이가 동네에서 그런 일을 하고 다닐 줄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시댁에 모일 때마다 첫째 시누이가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하는 걸 종종 봤었거든요. 제가 왜 여기다가 주차하냐고 할 때마다 뭐 어떠냐고 웃는데 본인이나 잘할 것이지. 종종 시어머니에게 저번에 신고한 거 포상금 들어왔다고 자랑한 걸 들은 적은 있었어도 이것저것 다 꼬투리 잡고 다니는 상습범일 줄은 전혀 몰랐죠. 자매가 꼭 닮아서 둘째 시누이도 꽤 유명했습니다. 둘째 시누이가 하는 미용실이 말이죠. 한 번은 머리가 지저분해서 이왕 가는 거 가족이 하는 곳으로 가도 될까 싶어서 인터넷으로 둘째 시누이 미용실을 찾아봤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후기가 정말 엉망이더군요. 원장으로 보이는 사람이 정말 불친절합니다. 머리가 마음에 안 든다는 내색을 조금이라도 하면 바로 싸움하자고 달려드네요. 싸움 따기 하는 미용실에 2번 다시 오지 않겠습니다. 얼굴도 개판이고 인성도 개판이네요. 직원들은 꽤 실력도 있고 친절한데 원장이 가관이네요. 그래도 원장이라서 제일 실력이 좋지 않을까 해서 예약까지 해서 머리 했는데 머리 안쪽에 염색이 안 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방문했는데 저한테 다짜고짜 예전에 검정색으로 염색했던 거 아니냐, 왜 말 안 했냐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저는 살면서 한 번도 흑발 염색을 한 적이 없거든요. 지가 제대로 안 해놓고 고객 탓하는 미용실 2번 다시 갈 일 없네요. 등등. 원장인 둘째 시누이에 대한 불만이 넘치는 후기가 가득했어요. 확실히 둘째 시누이는 목소리도 크고 다혈질이라서 시댁에서 한 번 만나면 시어머니나 남편이나 할 거 없이 꼭 한 번은 싸움이 났었거든요. 안에서 새는 바가지는 밖에서도 새는 법이죠. 이렇게 안에서나 밖에서나 문제를 일으키고 다니는 시누이들은 물론 저에게도 피해를 끼쳤어요. 첫째 시누이 부부와 함께 저녁을 먹는 자리에서 시누이가 제게 이런 말을 꺼내더라고요. 새언니가 다니는 치과 가면 스케일링은 언니한테 직접 받을 수 있어요? 아니요. 전 간호조무사라서 스케일링은 치위생사 선생님한테 받죠. 어라? 그럼 따로 할인도 못 받겠네? 뭐야? 현서 데리고 한번 가려고 했는데 에휴, 좋다 말았네. 그럼 간호조무사는 왜 있는 거예요? 그냥 치위생사만 있으면 되지. 야, 최정희, 그런 말이 어딨어? 하는 일이 따로 있으니까 그렇겠지. 아니, 나는 인력 낭비가 아닌가 해서. 언니 기분 나빠요? 기분 나쁠 게 어딨어요. 현서 데리고 한번 들러봐요. 병원 할인권은 줄 수 있고 뭐 내가 직접 스케일링만 해주면 피받아 될 수 있지만 그거 괜찮다면 나한테 받아보던가요. 아주버니 말이 많네. 여보, 피 볼 자신 있으면 가서 한번 받아봐. 매번 기분 나쁜 말만 골라 해서 사람 속을 긁는 건 당연했습니다. 또 한 번은 함께 장을 보러 갔다가 제가 신호등 파란불이 깜빡거릴 때 건너려고 하다가 타이밍을 놓쳐서 못 건넌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보더니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언니, 뭐하러 그렇게 급하게 가요? 아, 아이스크림 샀으니까 녹을까봐 그랬어요. 근데 못 건넜네. 조심해요. 그러다가 무단횡단하면 나한테 다 사진 찍혀서 벌금 내야 하니까. 가족이라서 봐준 줄 알아요. 그러게요. 아가씨도 조심해요.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하는 거 보고 내가 신고할 수도 있으니까. 참 웃기지 않나요? 본인이 시댁에 올 때마다 늘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하는 주제에 파란불 깜빡거릴 때 건너려고 한 제게
조심하라고 경고하는 게 말이죠. 이런 첫째 시누이의 얄미운 점은 말할 것도 없고 둘째 시누이는 이번에 결혼한다고 하며 한 차례 제 속을 뒤집어 놓았네요. 어느 날은 주말에 집에서 쉬고 있던 남편이 전화 통화를 하다가 불같이 화를 내는 겁니다. 걔 지금 그 미용실 몇 년을 했는데 모은 돈이 없어요. 아, 어머니, 나도 내 돈으로 결혼하고 직구하고 다 했어요. 걔 결혼한다고 하면 내가 가전제품 정도는 사줄 수 있어도 2천을 어떻게 덜컥 줘. 그런 여유가 어딨다고. 우리 조금 있으면 애도 태어나는데 그렇게 큰 돈을 덜컥 주는 거 어렵죠? 네, 네, 알겠어요. 정원이한테는 내가 따로 말할게요. 네. 알고 보니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둘째 시누이 결혼한다고 2천만 원을 도와달라고 했더라고요. 근데 저희 부부도 아직 결혼한 지 1년이 되지 않아 그런 여윳돈이 없었기에 남편은 거절했고요. 이미 남편 선에서 끝난 일이니까 저는 더 말을 보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둘째 시누이는 본인 오빠에게 따지지 않고 바로 제게 전화를 해서 득달같이 따지더군요. 마치 이 모든 일의 원흉이 저라는 듯이요. 언니, 오빠한테 말 들었어요? 오빠가 2천 해주는 거 혹시 언니가 못하겠냐고요? 아가씨, 그게 다짜고짜 무슨 말이에요? 2천이라뇨? 아, 혹시 어머님이 남편한테 아가씨 결혼자금 도와달라고 하셨던 거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거. 엄마가 그러는데 오빠가 그렇게 못 해준다고 했다고. 혹시 언니가 오빠한테 해주지 말라고 했냐고요? 내가 왜 그러겠어요? 아가씨 오빠 결정인데 나한테는 아예 상의도 안 했어요. 참 그런 일로 이렇게 다짜고짜 따지는 걸 보니까 아가씨도 어지간히 급했나 보네요. 지금 미용실 한 지 거의 8년은 다 돼간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게 무슨 상관인데 그 소리 꺼내는 건데요? 아, 나는 결혼 자금이 당장 너무 부족한 상황인가 해서요. 뭐 결혼식을 작게 하면 어때요? 아가씨 오빠랑 나는 식도 안 올리고 이렇게 잘 살잖아요. 아가씨 너무 걱정 마요. 아, 혹시 혼수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요. 남편이랑 나랑 냉장고나 TV 정도는 해줄 테니까. 무슨 돈을 맡겨놨나요? 아주 지 돈 내놓으라는 것처럼 구는데 어찌나 짜증이 나던지. 이외에도 시어머니가 발목 삐끗하신 날 가서 반나절 병수발 들고 왔는데 뭐가 모질한 건지 시누이 둘이서 제게 전화해서 엄마가 편찮으신데 왜 매일 전화도 안 하냐. 엄마가 서운해하신다. 아주 유난을 부리기도 했고요. 하지만 이 모든 유난과 갑질은 눈 감고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정말 싫은 상대를 무시하는 최선의 방법은 그 상대를 한없이 불쌍하게 보는 거라는 거 아시나요? 그 상대가 하는 모든 미운 짓을 그저 불쌍한 인간이 하는 불쌍한 짓이라고 생각하면 그나마 마음이 편해지곤 한답니다. 저도 평생 얼굴 안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저 상황에 맞춰 적당히 반박하면서 거의 남처럼 지낸다 마음을 먹고 참고 살았죠. 근데 도저히 마냥 불쌍하게만 볼 수 없을 정도로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참으면 병이 된다는 게 맞는 말이더라고요. 제가 임신 7개월 차 다리 부종과 소화불량으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을 때 시어머니는 임신했다고 제사에 빠질 생각하지 말라며 저를 소환하셨어요. 남편은 몸도 무거운데 본인만 시댁에 갔다 오겠다고 친정 가서 쉬라고 했지만 제가 결혼하고 처음으로 참여하는 돌아가신 시아버지 제사이기도 했고 괜히 뒷말 나오는 게 싫어서 고집을 부려서 남편과 함께 시댁으로 갔었죠. 도착했더니 시어머니는 제 몸 상태는 물어보지도 않으시고 곧바로 앞치마를 주시더라고요. 가서 얼른 전부터 붙이라고요. 거실 한복판에는 제가 앉아서 전 붙일 세팅이 딱 되어 있더라고요. 참 눈물나게 고마웠네요. 시누이 2명은 그 옆에 소파에 앉아서 저를 보고 고개만 까딱할 뿐이었어요. 첫째 시누이의 남편이나 둘째 시누이가 결혼할 사람이나 보이지도 않았어요. 현관에 신발이 있었는데 방에 들어가서 자고 있나 보더라고요. 여보, 그냥 앉아있어. 내가 가서 할게. 됐어. 당신은 주방에서 산적꼬치에 끼우고 동태 간이나 해서 쌓아서 가져와. 아, 야채도 녹두도 갈아놓고. 저는 주방에 서서 일하는 것보다 앉아서 전이나 부치는 게 나을 것 같아 남편을 주방으로 보냈습니다. 남편이 주방에 들어가자마자 네가 여길 왜 들어오냐고 하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무시하고 후라이팬 앞에 자리를 잡았죠. 언니, 우리가 도와줄게요. 배가 그렇게 부른 사람을 혼자 일하게 할 수 없지. 맞아요. 우리도 오늘 일하러 온 거예요. 야, 정원아, 네가 계란물 묻혀. 내가 부침가루 묻힐게. 아니, 전을 부치면서 계란물이랑 부침가루 묻히는 게 두 명이서 나눠서 할 일인가요? 한 명이서 충분히 하고도 남을 일을 둘이서 하면서 생색이란 생색은 다 내더라고요. 한 소리 할까 했는데 몸도 무겁고 피곤해서 빨리 일을 마치고 집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혼자서 빠르게 전을 부치기 시작했고 옆에 있던 시누이들은 도와주는 건지 부치는 전을 먹기만 하는 건지 모를 정도로 입으로 들어가는 게 훨씬 더 많더라고요. 어느새 다 부친 전이 준비해둔 쟁반에 쌓여서 새 쟁반을 가져왔어야 하는데 옆에서 놀고 있는 시누이들은 그것도 모르고 그저 완성된 전을 뜨겁다면서도 잘만 먹고 있었죠. 괜히 말 섞기 싫어서 불 조절하고 가득 차 있는 쟁반을 들고 주방으로 가려고 일어났습니다. 제가 쟁반을 들고 주방으로 가고 있는데 첫째 시누이가 말하더군요. 어머, 언제 이렇게 많아졌냐? 새언니 손 진짜 빠르네. 그러게, 이렇게 손도 빠르고 일도 잘하는데 왜 이혼당했나 몰라. 둘째 시누이가 속닥거리는 소리가 제 귀까지 들렸어요. 저는 제가 잘못 들을 줄 알았는데 그 뒤로 서로 속닥거리는 걸 더 듣고 나서 눈이 뒤집히는 것 같았어요. 야, 이혼당한 게 아니라 먼저 하자고 한 거라며. 언니는 그걸 믿어? 다 모르는 거야. 둘 사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런가? 뭐 평소 하는 거 보면 당했을 수도 있겠네. 늘 이혼당한 게 아닌 것처럼 뻗대고 지 잘난 것처럼 구니까 그렇게 느껴지는 거야. 오빠가 속았을 수도 있지. 나는 절대로 이혼 안 해야지. 사람이 뭘 하든 이혼닥지가 있으면 웃어 보이잖아. 저는 분명히 들었습니다. 본인들 딴에는 제 뒤에서 작게 말했다고 생각했나 본데 피가 거꾸로 솟는 말 같지도 않은 말을 똑똑히 들었어요. 저는 주방으로 가다 말고 천천히 뒤를 돌아 거실에 앉아서 지들끼리 속닥거리는 두 명을 쳐다봤어요. 그런 제 시선을 느꼈는지 둘째 시누이가 절 보고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으로 태연하게 말하더군요. 새언니, 가서 새 쟁반 안 가져오고 뭐해요? 우리 바빠요. 전 다 부치고 여기 나물도 볶아야 돼서. 고사리가 아주 한뭉탱이네. 고사리가 한뭉탱이라고 실실 웃는 낯짝에 이성을 잃는 기분이었죠. 저는 주방으로 가던 발길을 돌려 다시 거실에 앉은 시누이들 앞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들고 있던 쟁반의 전들을 한 움큼 들어서 시누이들에게 야구공 마냥 던졌어요. 시누이들은 제가 붙인 전 세례를 정통으로 받고 놀라 뒤집어졌죠. 아, 뜨거!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아우, 미친 거 아니야 지금? 시누이들의 비명을 듣고 주방에서 남편과 시어머니가 나왔어요. 방에서 부스스한 얼굴로 첫째 시누이 남편도 안방에서 나왔고요. 바닥에 앉아서 머리에 무수히 많은 전들을 뒤집어 쓰고 있는 시누이들과 앞에 굳은 얼굴로 서 있는 저, 남편과 시어머니는 그 모습에 놀라서 무슨 일이냐고 묻는데 저는 대답도 하지 않고 자빠져 있는 인간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혼하는데 니들이 뭐 보태준 거 있어? 뭐라고? 귓구멍에 전이 틀어박혔니? 왜 한 번에 못 알아들어? 내 이혼에 너희가 뭐 도움이라도 된 적 있냐고? 내가 이혼한 게 니들이 시시덕거리면서 씹는 오징어 다리인 줄 알아? 뭐? 전도 잘 붙이는데 왜 이혼당했는지 모르겠다고? 이혼당한 주제에 뻗대고 지 잘난 줄 안다고? 뭐? 너희 진짜 그랬어? 이 사람한테 정말 그딴 소리 짓거렸냐고? 아니, 우리가 언제 그렇게 말했다고 그래. 그냥 우리는... 예, 넌 그 소리 좀 들었다고 네 시누이들한테 시아버지 제사상에 올라갈 음식을 던진 거냐? 어? 어머니, 그 소리 좀 들었냐고요? 먼저 심한 소리 한 건 저 둘이잖아요. 참나, 그럼 이혼한 걸 이혼했다고 한 것뿐인데 뭐가 그렇게 억울하니? 그리고 얘네가 틀린 소리 했니? 어? 네, 그렇겠죠. 어머님도 아가씨들이랑 똑같이 제 이혼 문제가 아주 눈에 가시처럼 거슬릴 테니까요. 근데 제가 이혼했다는 게 뭐가 그렇게 불만이세요? 제가 이혼한 게 어머님이랑 아가씨들한테 피해라도 준 적 있어요? 오히려 남한테 괜한 트집으로 스트레스 주고 피해 주는 건
이혼 한 번 안 한 어머님이랑 아가씨들 아니냐고요. 얘 말하는 것 좀 봐라. 무슨 트집을 잡아 내가. 그래, 엄마가 뭘 했다고 저래? 미친 거 아니야? 어머님은 이혼했다고 머리 수그리고 마냥 고분고분한 며느리 원했는지 몰라도 저는 그 집 못해요. 제가 첫 번째 결혼을 실패했다는 것보다 더 문제는 어머님하고 거기 있는 두 딸의 인성이니까 앞으로 그 인성 고칠 계획 없으면 얼굴 볼 일 없었으면 하네요. 결혼은 실패다 싶으면 그만두면 되는데 동네에서 답 없다고 소문난 그 성격 어떻게 고치려나 참 궁금하네요. 저는 그대로 앞치마를 내던지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남편도 가방을 챙겨 제 뒤를 따라왔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남편에게 불호령을 내렸죠. 얘 기우가 너 지금 쟤 쫓아서 나갈 거냐? 네 애미랑 동생들한테 눈 똑바로 뜨고 바락바락 성이 난 애는 저런 되바라진 애 쫓아간다고? 저도 더 이상 못 참겠어요. 어머니랑 저 둘이 매번 보여주는 무례한 행동들 창피해서 못 견디겠어요. 앞으로는 연락하지 마세요. 저 사람 화 다 풀릴 때까지 저도 집으로 오는 일 없을 거니까. 시어머니는 남편의 이름을 애처롭게 불렀지만 남편은 뒤돌아보지 않고 저를 부축해서 시댁을 빠져나왔어요. 그대로 집으로 가서 남편은 제게 너무 미안하다 빌었습니다. 남편이 사과할 일도 아닌데 어찌나 몸들 바를 몰라 하는지. 물론 몸도 마음도 너덜너덜한 기분이었지만 저도 할 말을 다 했고 남편도 저를 따라 앞으로 시댁에 가고 연락할 일 없다고 선언했으니 만족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결혼 모두 시댁 복은 지지리도 없었지만 두 번째 결혼에 남편 복은 확실히 있나 봐요. 그 후로 시댁의 발걸음은 아예 뚝 끊었습니다. 아예 연락도 안 하고 안 받고 있어요. 저는 몇 달 남지 않은 출산을 앞두고 시댁 인간들은 아예 연락 자체를 차단했고요. 남편은 종종 시어머니에게 연락을 받나 보더라고요. 처음에는 아주 불같이 화를 내면서 호적에서 판에 만에 난리를 쳤는데 시간이 갈수록 얼굴 한번 보자고 절절 매시는 모습이 애처롭기만 했네요. 그리고 이건 아주 소심한 복수인데 그날 시댁에서 나오면서 어김없이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된 첫째 시누이의 차를 사진 찍어와서 신고했어요. 매번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하는 상습범이라고요. 어떻게 처벌을 받고 벌금을 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는 아주 엉망인 시민의식을 가진 주제에 남에게만 엄격한 첫째 시누이에게 어느 정도 교육은 됐겠죠. 저는 다음 해 봄에 예쁜 딸을 낳았습니다. 시댁과의 연이 뚝 끊기니까 정말 평화롭기만 하네요. 근데 제가 딸을 낳자마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계속 오더라고요. 시어머니였어요. 어떻게 알았는지 딱 손주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연락하는 것 같았죠. 근데 연락해서 하는 소리가 가관이었네요. 넌 내 손주를 낳고 연락도 먼저 안 하니? 그 일 때문에 아직도 꽁에서는. 어머님 손주이기 전에 제 딸인데요. 저는 제 딸한테 저 무시하는 사람들 보여주기 싫어요. 그만 끊을게요. 야야, 잠깐만 기다려라. 그래, 나도 심하긴 했어. 그래도 어떻게 이렇게 모르는 사람처럼 지내니? 마음 좀 풀고 없던 일로 하자. 미안하다. 이 한마디가 얼마나 어렵길래 그저 없던 일로 하고 넘어가자고 할 수가 있죠? 전혀 반성도 미안한 생각도 없는 시어머니 전화는 바로 끊었어요. 계속 연락을 해오긴 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당신 마음 풀릴 때까지 모른 척 하라고 했고요. 오히려 남편은 본인이 더 화가 났다고 제가 화가 풀려도 본인이 평생 연락을 안 하고 살지도 모르겠다고 하네요. 그 후로 몇 번 더 전화도 오고 집 앞까지 찾아오기까지 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딸을 낳고 1년이 넘어갈 때쯤 딸을 데리고 산책 나갔다가 절 찾아온 시어머니를 마주쳤네요. 1년이나 지나니까 이제야 찾아와서 사과할 생각이 들었나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유모차에 있는 제 딸에게서 눈도 못 떼고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제게 말했습니다. 이제 나 좀 봐주라. 내 손주 앞에서 꼭 이래야겠니? 내가 못 살겠어서 그래. 아휴, 정이랑 정원이 지금 다 이혼당하게 생겼어. 이걸 어쩌면 좋니? 글쎄 바람이래 바람. 그년들 둘 다 바람나서 지금 김서방이랑 강서방 다 소송한다고 난리 났어.
좋은 변호사 구하라고 하세요. 이혼 선배로서 해둘 말은 이것뿐이네요. 예, 수연아. 내가 이렇게 잘못했다고 하잖니. 어? 너 정말 언제까지 이럴 건데? 너 정말 애미랑 자식 사이를 아주 뜯어놔야 성이 풀리겠어? 어머니랑 아가씨들이 와서 무릎 꿇고 빌면 생각해 볼게요. 그리고 제가 어머니 아들 붙잡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남편도 화가 많이 나서 결정한 일이에요. 또 제 탓으로 돌리지 마세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뒤돌아 집으로 갔습니다. 그 후로는 따로 연락이나 찾아오지도 않는 게 무릎 꿇고 빌고 싶지는 않은가 봐요. 아쉬운 사람이 우물 판다고 저야 와서 빌든 말든 상관없죠. 사람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제가 이혼했다고 무시하던 시누이들은 바람나서 이혼당할 위기이고, 시어머니는 딸 2명 다 이혼녀 딱지 붙을 참이네요. 이래서 사람이 착하게 살아야 하나 봅니다. 지들이 그렇게 과시하던 이혼녀 입장이 되리라곤 상상도 못했겠죠. 이혼을 했던 뭘 했던 솔직히 그게 무슨 문제가 있나요? 그저 나 자신이 바르고 올곧은 사람이면 사회적으로 부당한 시선과 손가락질에도 꿀릴 것 없잖아요. 이제 남편은 시어머니가 해오는 연락을 받긴 하지만 제게 따로 시댁 얘기를 꺼내지 않습니다. 제가 화가 풀릴 때까지 기다린다고 하네요. 그나마 이렇게 남편 복이라도 있어서 정말 다행이지 싶습니다. 앞으로는 괜히 꼬리표로 나를 괄시하고 갑질하는 인간들은 그냥 무시만 하는 게 아니라 제 인생에서 내보내야겠어요. 무시만 할 게 아니라 아예 안 보고 사는 게 최선이라는 걸 이 일로 확실히 배웠어요. 저의 긴 이야기를 들어주신 분들도 앞으로 꼬리표로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인간들을 인생에서 다 쫓아내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런 인간들 일일이 상대하고 살기에는 인생은 짧고 내 에너지도 남아나지 않으니까요.